안녕하세요. 과목 소개와 이번 학기 수업의 핵심 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 수업은 디지털 컨텐츠학과 3학년 전공 수업으로 K 컨텐츠가 해외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소비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뮤지엄에서의 전시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뮤지엄은 대중들이 다양한 컨텐츠와 스토리를 접하고 경험하는 곳입니다. 시대의 변화와 필요에 따라 전시의 내용뿐만 아니라 전시 방식도 다양하게 변모하고 있는데요. 이 수업에서는 뮤지엄에서 하나의 전시가 이루어지기까지 뮤지엄 공간부터 전시 기획에 관련된 사람들, 마케팅, 교육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살펴봅니다. K 컨텐츠 인 더 월드 수업에서 PBL 방식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학생들이 새로운 시대의 컨텐츠 창작자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자극을 통해 학생들 안의 가능성을 독려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식과 정보를 소비하고 제공하는 환경이 다변화하는 만큼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본인만의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학생들의 주체적인 고민과 입체적인 사고를 위해서 뮤지엄 전시라는 이번 학기 수업의 큰 주제 하에서 실제 한국과 미국, 유럽에서 이루어진 전시의 구체적인 면면을 살펴보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시가 어떠해야 할지 고민하고 학생들 스스로 직접 전시를 기획하고 설계하는 과정을 연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이를 위해 PBL은 유효한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업 설계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점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다음에 세 가지 목표를 얻어갈 수 있도록 설계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의 전시가 이루어지기까지 실제 전시 기획과 관련된 구체적인 단계와 내용을 이해하는 것. 둘째, 단순히 감상자가 아니라 기획자로서 전시를 바라보면서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눈을 키우는 것. 세 번째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전시의 방향을 고민하며 학생들 스스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체계화시키는 과정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업을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했고요. 수업의 전반부 3분의 2는 교수자인 제가 이론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뮤지엄과 전시 기획과 관련된 내용을 토대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실무자분을 초청하여 실제 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에 대해 들어보는 특강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직접 뮤지엄을 방문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전시에 대해 분석하고 비평하는 과제문을 작성하고, 마지막으로는 조별로 전시를 기획하고 서로의 기획안에 대해 크리틱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설계했습니다. 이 학점 수업에서 요구되는 과제나 수업량이 많다고 느낄 수 있고, 또 전시를 직접 기획해야 하는 과제를 막막하고 막연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끝까지 따라올 수 있도록 차근차근 단계별로 수업을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이 수업을 통해 성장한 부분은 어떤 점이라고 보시나요? 기획자로서의 시각을 갖게 되었다는 점, 전시라는 최종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그 이면의 다양한 맥락을 생각하게 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수업 이후에 평상시 전시를 보러 갈 때는 인상적인 작품이나 마음에 드는 컨텐츠 중심으로 살펴보는 정도였는데, 이제 전시 동선, 소개글, 조명, 전시실의 색감, 전시 레이블의 폰트나 굿즈까지 기획자의 의도와 디테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꼭 전시가 아니라고 해도 향후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기획자 혹은 창작자의 시선에 한 발 더 다가가지 않았을까 합니다. 다른 교수님들께도 이와 같은 방식의 수업을 추천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업 규모가 너무 큰 대형 강의가 아니라면 전공에 관계없이 PBL 수업을 시도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히 교수자의 일방적인 강의 중심 수업에 비해 학생들의 주제에 대한 관심과 집중도, 그리고 적극적인 태도 면에서 다른 반응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조별 전시기획 과제를 발표하고 또 이에 대해 서로 코멘트와 질문을 주고받는 시간에는 시간 관계상 제가 학생들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서로 활발한 의견 교환을 하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론과 실무, 그리고 본인들의 기획안이 연계되는 과정 속에서 점차 몰입도가 높아졌습니다.
K 콘텐츠를 전시 기획 방식으로 풀어본다는 수업은 처음이었을 텐데 처음 들었을 때 느낌은 어땠나요? 전시를 처음 기획한다고 들었을 때는 기대감보다는 막막함이 컸습니다. 사실 평소에 전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 전시회에 가도 별다른 흥미를 갖지 않던 내가 전시를 기획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업이 처음부터 전시 기획하는 실습 수업을 하지 않고 전시에 대한 이론 수업을 하여 여러 레퍼런스를 참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획해야 할 전시 콘텐츠가 K 콘텐츠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관심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다양한 콘텐츠 소스를 가지고 전시를 기획하면서 여러 아이디어를 모아 유일무이한 전시회를 기획하여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만큼 인상 깊었던 수업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이 수업을 추천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수업을 평소에 전시를 좋아하는 친구들과 전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없던 친구들 모두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전시에 관심을 갖고 있던 친구들은 전시를 기획해보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전시에 관심이 없더라도 전시에 대한 시야를 틀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수업에서는 전시 기획 말고도 전시회를 갔다 오고 비평문을 쓰는 과제가 있는데요. 그 과제를 계기로 전시회도 갔다 오고 단순히 전시를 감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시회에 존재하는 MD 상품이나 콘텐츠의 구성 및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 비평하여 색다른 시야로 전시회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비평한 요소들을 참고하여 자신이 직접 느낀 점들로 전시회를 기획하니까 더욱 쉽게 전시를 기획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전시 기획 과정에서 팀 프로젝트는 어떻게 구성되었고 어떤 점이 인상 깊었나요? 전시 기획은 팀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었는데 첫 수업에서 교수님이 학생들의 MBTI 유형이 무엇인지 그중 계획형인지 즉흥형인지에 따라 팀 구성을 조정해 주셨습니다. 이후 팀원들에게 따로 성향을 묻지는 않았지만 몇 주간 함께 활동을 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는 누가 계획형이고 누가 즉흥형인지 감이 올 정도로 서로를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기획 초반부터 역할을 고정적으로 정하지 않았고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자발적으로 나서거나 서로 협의하여 업무를 분담하는 유동적인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기획, 제작, 홍보, 디자인 등 각 파트가 정해진 역할자가 맡았다기보다는 모두가 모든 과정에 일정 정도 관여하면서 기획안을 함께 만들어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자 강점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이런 자유롭고 유기적인 협업 방식 덕분에 서로의 강점을 자연스럽게 발견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점입니다.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그 덕에 다양한 아이디어가 교차되고 한 사람의 시선이 아닌 팀 전체의 시선으로 전시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콘텐츠 구성에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네, 콘텐츠 구성부터 기획안이 완성되기까지 가장 끊임없이 고민했던 점은 이게 정말 재미있을까? 였습니다. 전시의 주제가 아무리 의미 있어도 관람객이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항상 관람객의 입장에서 기획안을 다시 들여다보며 피드백과 수정을 반복했습니다. 특히 공간 디자인에서 관람객의 감각과 몰입을 유도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기 위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경사로의 입구, 암막 커튼, 원형의 메인홀, 그리고 천장의 자연광창입니다. 이 공간 구성은 단순한 이동 경로가 아니라 관람객이 하나의 서사 구조 속에서 진입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전시회에서 유일하게 동선이 정해진 시퀀스가 바로 이 입구 공간이었고 관람객은 그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마치 새로운 세계에 들어선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저희는 사소한 디테일까지 관람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조율했고 단순히 콘텐츠의 내용뿐 아니라 전달 방식과 감각적 경험까지도 전시의 일부로 보고 구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관람객이 재미와 몰입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전시를 완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K 콘텐츠를 전시 기획 방식으로 풀어본다는 수업은 처음이었을 텐데 처음 들었을 때 느낌은 어땠나요? 처음엔 전시라는 말에서 미술관이나 박물관처럼 다소 정적인 관람형 전시만 떠올랐는데 수업을 통해 전시를 체험형 콘텐츠로도 기획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K 콘텐츠와 전시를 연결해 본다는 기획 자체가 흥미로웠고 가상의 전시라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점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전시 기획 과정에서 팀 프로젝트는 어떻게 구성되었고 어떤 점이 인상 깊었나요? 저희 팀은 유명한 쇼폰 콘텐츠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필름 카메라를 주고 사진을 찍어오게 한 뒤 그 사진으로 영상을 만들거나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는 내용이었는데 이것을 응용하여 캐논과의 협업을 설정하고 체험단에게 카메라를 대여한 후 그들이 촬영한 사진으로 전시를 여는 형태로 풀어보았습니다. 기획안을 쓸 때는 실제로 저희가 체험단이 된 것처럼 사진을 직접 찍어보았는데 같은 주제 안에서도 각자 전혀 다른 시선을 담아낸 결과물이 나왔다는 점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기획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시선이라는 걸 느끼게 해준 경험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이 수업을 추천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엇보다도 관람자가 아닌 기획자의 입장에서 전시를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관람한 입장이었다면 이 수업을 통해 전시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다양한 고민과 준비가 필요한지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시를 볼 때 훨씬 섬세하고 입체적인 시선으로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시에 관심 있는 친구들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수업입니다. 완성한 전시안 중 가장 자랑하고 싶은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자랑하고 싶은 부분은 직접 제작한 평면도와 굿즈 디자인 목업입니다. 전문적인 툴이나 기술을 완벽하게 다룰 수는 없었지만 직접 손으로 만들어 본 과정 자체가 저희 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아이디어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형태로 구현해보며 기획안에 대한 애정도 더 커졌고 처음에는 가상에서 출발했던 전시가 점점 더 현실적인 방향으로 다가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이 전체적인 완성도를 높여준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콘텐츠 구성에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전시 기획 과정에서 가장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은 실현 가능성이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자유롭게 기획할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에서 불가능한 구성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율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기획안에는 체험단에게 캐논 카메라를 대여해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실제 전시를 준비하는 상황이라면 도난이나 고장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체험단이 서약서를 작성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의 대처 방안을 미리 준비하는 등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실적인 대책을 함께 마련하려 노력했던 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K 콘텐츠를 전시 기획 방식으로 풀어본다는 수업은 처음이었을 텐데 처음 들었을 때 느낌은 어땠나요? 시험을 보거나 기존의 전시를 분석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직접 가상의 전시를 기획해보는 일이 수업의 최종 과제라는 점이 신선했습니다. 전시 기획과 같은 활동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기말 대체 프로젝트로서 평가받는 점에서는 다소 부담을 느꼈지만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전시를 우리의 상상력으로 꾸려볼 수 있겠다는 기대도 품었습니다. 전시 기획 과정에서 팀 프로젝트는 어떻게 구성되었고 어떤 점이 인상 깊었나요? 전시 기획팀은 무작위로 구성되었지만 공교롭게도 구성원 모두의 공통된 관심사도 있었고 소통이 원활하게 주제 선정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과 공포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두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낸 다음 아이디어들의 연결성을 찾아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방향성이 잡힌 후에는 유사점이 있는 주제의 지난 전시들과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작품들을 조사하여 전시 작품을 선정하였고 전시 장소와 세부 주제에 따른 공간 구성 등 구체적인 부분들을 설정하는 것에 시간을 충분히 사용했습니다. 홍보나 수익 창출 등의 주변적인 부분보다도 전시 내용 자체가 알차도록 구체화하는 노력을 들였던 점이 결론적으로 프로젝트의 중심을 잘 잡아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길었던 논의와 조사 과정 덕분에 자료 제작 및 발표 준비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점이 인상 깊습니다. 콘텐츠 구성에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어떤 작품을 전시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전시 공간 안에서 흐름을 끊지 않고 자연스럽게 관람자의 이입을 유도할 것인지가 저희 조의 핵심적인 고민이었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된 전시에서부터 뻗어나가며 많은 작품을 조사하고 전시 장소의 구조 또한 꼼꼼히 찾아보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이 수업을 추천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도 최근에 새로 전시를 보러 갔는데 이전에는 관람자, 컨텐츠의 수용자로서만 전시를 인식했다면 K 컨텐트 인 더 월드 수업을 듣고 나서는 저도 기획자의 시선에서 전시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콘텐츠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저도 최근에 새로 전시를 보러 갔는데 이전엔 관람자, 콘텐츠의 수용자로서만 전시를 인식했다면 K 콘텐츠 인 더 월드 수업을 듣고 나서는 저도 기획자의 시선에서 전시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이 수업을 추천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업 초기에는 전시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수업을 들으면서 전시와 관련된 기초부터 세부적인 지식까지 얻을 수 있었고 이를 팀 프로젝트를 하며 실전에 적용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저처럼 새롭게 전시에 흥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전시라는 콘텐츠가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학우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하나의 대학이지만 더 큰 세계가 이 안에 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